안녕하십니까. 전자입니다. 네. 지난번에 1시간 동안 이거 가지고 해보려고 했죠. 신화공. 근데 내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녹화를 해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좀 짧게 하려고 우선은, 어? 제 얼굴 이상하게 나와요. 예. 짧게 하려고, 예. 모의고사 위주로 해서 한 10문제씩 10문제씩 이렇게 딱 잘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6월 28일, 예. 따끈따끈한 2014년 6월 28일자 모의고사 가지고 10문제씩 한번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멀티미디어 관련된 기술인 V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VOD가 뭐냐면요. 비디오 온 디맨드예요. 예. 필요할 때마다 내가 동영상을 보는 거죠. 요청해서. 여기서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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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디맨드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냐면 요청이에요. 요청. 예,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를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멀티미디어 관련된 기술인 VOD. 즉 멀티미디어라는 게 이제 비디오라는 게 소리도 있고 음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미디어인 거죠.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아는 것 밑줄. 예, 비디오를 디지털로 압축해서 전송을 해주고 있고요. 사용자 요구에 따라 영화 등의 콘텐츠를 통신 케이블을 통하여 사용하는 영상 서비스. 예. 자,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라고 해요. 원거리에서 영상을 공유하며 영상을 공유하면서 뭐 할까요? 예.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뭔가 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즉 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보이면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원거리 영상을 공유하며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요. 바로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에서 VCS를 나타내요. 얘는 VOD가 아니라 VCS야. 키워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VCR과 같은 기능의 셋탑박스는 비디오 서브로부터 압축되어 전송된 디지털 영상과 소리를 복원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디지털로 압축 보면 디지털 압축 여기도 비디오 서버 압축. 어쨌든 영상이 크잖아요. 그죠? 그 영상이 큰 거를 갖다가 영상이 큰 거를 갖다가 압축을 해서 보내준다는 거니까 VOD의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좀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IPv6라. 예. 자, VOD는 넘어가고요. 자, IPv6는 바로 이것입니다. IPv6의 주소는 여기 보면 IPv4의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IPv4의 주소 고갈 문제. 고갈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부족한 거예요. 부족. 예. 자, 좀 비교를 해볼까요? IPv4는요, 4비트씩 4비트가 아니라 8비트씩 4개인 거예요. 예, 곱하기 4. 그래서 84 32비트짜리예요. 근데 IPv6는 32비트 곱하기 4. 이걸 다른 거는 16비트 곱하기 8이죠. 16비트 곱하기 8. 예. 그래서 IPv6가 지금 보면 이렇게 32비트라고 얘기하는데 32비트일 때는요. 몇 개의 주소를 할당할 수 있냐면 43억 개의 주소를 활동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거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보면 컴퓨터에만 인터넷이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리고 냉장고, 가전제품, 뭐 시계뿐만 아니라 모든 웬만한 기기는 다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고유의 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기들한테 각각 고유의 주소, 물론 뭐 가상 IP, 사설 IP를 써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 세계인의 그 기기 또는 컴퓨터를 갖다가 IP 주소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 43억 개라는 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IPv6입니다. 자, IPv6는요, 보면 128비트예요. 128비트. 자, 128비트입니다. 128비트. 그럼 이건 뭐냐? 34억 개, 예, 지금 보면 34억이 아니라 43억 곱하기 43억 곱하기 43억 곱하기 43억입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예, 그야말로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이 IPv6의 주소는 이제 무궁하다라고 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특징이 있죠? 어떻게요? 16비트씩 해서 몇 비트예요? 몇 개 블럭? 예, 86에 48, 8개 블럭입니다. 16비트씩 8부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 16진수로 표시가 돼요. 16진수. 16진수 기억나세요? 0에서부터 9, A서부터 F까지 쓰였던 거.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숫자들은 전부 다 16진수인들인 거예요. 16진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0000이 이렇게 합해진 거는요. 이거를 그냥 압축해서 그냥 콜론 2개로 찍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콜론으로 나오죠. 그쵸? 여기 콜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다? 0000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제대로 볼까요? 아이고, 유지하시겠습니까? 안 해야 되는데, 그쵸? 네, 난리 나겠다. 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됐어요. IPv6에 대한 설명. 주소는 8비트씩, 8비트씩이 아니라 몇 비트예요? 예, 16비트씩 8개죠. 예,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부분에 따라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 이거는 IPv4의 형식이에요. IPv4. 예. 근데 이 A 클래스, B 클래스가 아니라 이 클래스를 어떻게 나누냐면 얘는 유니 클래스, 멀티 클래스, 그다음 애니 클래스 이렇게 나타내요. 예. 유니 클래스라고 얘기하면 대상이 딱 1대1이에요. 1대1. 예. 멀티 클래스는 1대 N이에요. 예. 다수에 대해서 방송. 1대1 방송으로 다수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거고, 애니 그 클래스라고 얘기하면 1대 N이에요. N이. 누군지 몰라요. everybody, an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유니 클래스, 멀티 클래스, 애니 클래스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 예. IPv4와의 호환성이 낮으냐? 아니에요. 지금 호환성이 좋죠. IPv4와 IPv6가 서로 이렇게 같이 호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주소의 한 부분이 0으로만 연속되는 경우 연속된 0은 땡땡으로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얘가 답이죠. 자, 3번입니다.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멀티미디어라는 거 바로 요겁니다. 멀티와 미디어의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멀티미디어는 매체 정보를 디지털하고 대용량으로 생성된 거,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를 사용해야죠. 자, 우리가 멀티미디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거죠. 더더욱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해요? 전부 다 드라마 보고 영화 보죠. 즉 라고 얘기하면 이 바로 동영상을 빼놓을 수가 없죠. 동영상과 압축 기술의 개발이 미비해요. 절대 안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VOD,
비디오를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비디오를 요청해서 보기도 하고, VCS 뭐라 그랬어요? 비디오를 활용해서 회의, 컨퍼런스, 커뮤니케이션, 대화까지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VCS, 그래서 미비한 게 아니라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따라서 지금 보면 이게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다음 중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어요. 컴퓨터 보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퓨터 보안이에요. 컴퓨터 보안, 컴퓨터 보안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딱 인증을 해줘야죠. 인증이란 게 뭐냐면 너 우리 서버 사용자 맞냐? 우리 카페 사용자 맞냐? 아이디 패스워드 돼. 아이디 패스워드 딱 되면 맞아. 너 우리 회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인증이고요. 그다음 암호화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평문을 못 알아보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이걸 암호화하는 거죠. 방화벽도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방화벽이에요. 브릿지는 뭐냐? 브릿지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외부로부터 현재 이게 우리 네트워크예요. 내부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학교예요. 금융고. 그러면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침입을 막아주는 것, 못 오게 막아주는 것, 정상적인 데이터만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방화벽이에요. 자, 그러면 브릿지는 뭐냐면요. 이 하나의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 사이에 어떻게 해요? 하나의 기기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와 A 네트워크와 B 네트워크 사이에는 바로 요 기기만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두 개의 네트워크 사이의 부하를 줄여주고 그리고 분리해주고 서로 나눠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브릿지예요. 브릿지. 보통 브릿지가 뭐예요? 브릿지. 다리죠. 다리. 그치? 두 네트워크 사이에 데이터의 연결 또는 분리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브릿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따라서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브릿지겠죠. 자, 5번. 인터넷을 통한 자체 검색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한 번의 검색어 입력으로 여러 개의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엔진. 디렉토리형, 키워드형, 메타형, 하이브리드. 여기서는 답은 메타 검색 엔진이에요. 메타 검색 엔진. 자, 디렉토리형 검색 엔진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제가 네이버로 왔어요. 네이버로 와서 제가 어떤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 속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나 정치 보고 싶어. 정치를 클릭하고 정치 중에서 행정을 보고 싶어. 행정을 클릭하고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의 루트가 있고요. 뉴스라는 루트에서 각각 쭉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디렉토리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디렉토리 검색이고, 자, 네이버에서 우리 금융고 쳐볼까요? 금융고 등 학교, 성남금융, 국제금융 몇 개 없네요. 그렇죠? 자, 성남금융고등학교라고 딱 치면 이렇게 나와요. 즉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입력을 했죠. 이게 바로 키워드형 검색 엔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부 다 어디서 했어요? 네이버에서 했죠. 네이버는 디렉토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 키워드도 가능해요. 자, 그럴 때 두 개의 기능이 같이 합해져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브리드. 따라서 네이버는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체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애가 누구냐?
예, 그리고 한 번에 검색, 여러 개의 검색 엔진을 검색해 주는 게 바로 메타 검색 엔진인 거예요. 자, 6번 갑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성 요소. 여러분들이 친구랑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선 여러분 자신이 필요하죠. 그 다음 말을 걸 친구가 필요해요. 그 다음 친구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을 전할 거예요? 카톡을 할 거예요? 전화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매체일 테고.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친구한테 그냥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누구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왜? 또는 카톡의 답변이 오죠. 그럴 때 이제 서로 상호 대화를 해요. 즉, 대화의 규칙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보자면, 바로 송수신자가 필요하고요. 어떤 매체를 이용할 거냐라는 게 필요하고, 어떤 규칙을 이용할 거냐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성 요소는 송수신자, 전송 매체, 프로토콜.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건 음성 인식이죠. 자, 7번 갑니다. 다음 중 각 통신망에 대한 설명. 전송거리가 짧은 군의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통신망 램 맞고요. 국가 간, 대륙 간처럼 넓은 지역은 와이드. 그래서 WA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예, BISDN. BISDN 같으면 브로드밴드예요. 브로드밴드. 여러분들 밴드가 뭐냐면요. 네이버 밴드가 아니라 밴드라는 것은 폭이에요. 폭. 근데 브로드라면 광대역이에요. 네, 우리 왜 KT 같은 광대역, 뭐 LTE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럼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데이터 전송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전송이 빠르려면 기본적으로는 동기식이 아닌, 여기 지금 동기시라고 되어 있는데, 동기식이 아닌 비동기식인 거예요. 자, 여기가 동기식이 아닌 비동기식. 아이고, 버동기식이 됐네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 비동기식이에요. 비동기식. 아이고, 네, 비동기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VA에는 서로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라고 요게 키워드예요. 왜냐면 value added, add, ed 해가지고 added거든요. 그래서 VA에는 바로 value added입니다. 예. 자,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입력 형태는 부호화된 숫자 문자 이산자를 맞죠. 출력 형태는 어떻게 나와요?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 숫자, 음성, 소리, 뭐 소리나 음성이나 영상 이런 형태로 나오죠. 출력 형태가 곡선이나 그래프 등으로 나오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면 맥박을 재죠. 맥박을 잴 때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뛰는 것도 나오고 아니면 뭐 곡선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따라서 8번에 2번, 지금 이 부분은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날로그 컴퓨터. 자, 그 다음 9번. 다음 중 컴퓨터에, 카메라가 이상하죠? 예. 자, 컴퓨터의 연산 속도 단위로 가장 빠른 거 됐습니다. 자, 우리가 느린 거부터 순서대로 따져보자. 느린 거부터. 자,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네. 그 다음에 펜토, 아토 이렇게 가요. 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부터 시작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서부터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얘는 나노는 마이너스 9승, 피코는 마이너스 12승, 예, 펜토는 마이너스 15승, 아토는 마이너스 18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369, 369, 369, 369. 자, 그래서 연산 속도 가장 빠른 건 피코, 피코 세컨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10번. 이진수 010, 0110의 이해보수. 이해보수 같으면, 자, 0110이에요.
그럼 2의 보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1의 보수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서 구해줬어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엔 2의 보수예요. 2의 보수는요, 어떻게 구했어요? 오른쪽 끝에서부터 최초로 1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쓰시오. 그냥 써요. 어디까지? 그럼 여기까지 그냥 써야겠죠? 0, 1. 그 다음엔 1은 0으로, 0은 1로. 따라서 이게 바로 2의 보수가 되는 거죠. 1, 0, 1, 0. 1, 0, 1, 0. 얘가 답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